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영업자 회생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준비한 거는 저희의 자신감이잖아요. 자영업 개인 회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근로자 회생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로 이제 판약이 다른데, 많이 안 해본 사무실에 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영업자 회생 어떻게 해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네,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고 보정 제출을 안 해서 기각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사무실 과실이니까 수익률을 안 돌려주려고 환고를 해야 된다. 추가적인 비용만 요구하고 기각된 사유도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이제 저희가 기존 사건 기록도 보고 했더니, 저희가 했으면 그렇게 변제 기간을 짜지 않았을 텐데, 이분께서 물론 소득은 높으셨지만 565만 원을 5년 변제하는 걸로 해서 전체 변제액이 3억 3,500 네. 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이 나왔는데, 자영업자 보정이 엄청 힘드니까 거기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싶고,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저희는 459만 원씩 3년 변제로 해서 인가까지 끝났고, 원래 사무실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1억 7,200만 원의 변제금을 줄이는 효과를 이 의뢰인께서 받아가신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는 특히 이제 소득의 편차가 크고 많이 갚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경험이 있고 잘하는 곳에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분들은 이제 급여 명세서, 원천 징수 영수증 상으로 소득을 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진행할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영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아니라 월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년간의 월 매출, 매입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산정을 하라고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이제 경험이 없는 것들은 그냥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봐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을 그냥 12로 나눠가지고 막 네.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죠. 그렇죠. 사실상 그런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공제를 하고 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순이익과는 다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부분의 순이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매입을 지출 공제로 인정 안 되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제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 대응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회생위원들은 다 프로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해왔지? 이렇게 이제 막 쑤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거 하고 뺄 거 빼고, 거기서 그런 짜여진 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끔 해야 회생위원이나 이제 법원에서도 통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아예 없이 완전히 빗나간 방법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뒤에 보정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회생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지 결정 송달 이전에 카드 매출이 연체가 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카드 매출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상계되면 정상적인 변제금 적립도 어려울 뿐더러 생활 유지도 곤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같은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하고 있으면 그 카드를 쓰면 상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내를 받지 못하셔서 회생을 하면서 카드 매출은 안 들어오고, 원래 이제 응당 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어야 될 부분이 계속 이제 채권이 없어지는, 그래서 회생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많잖아요. 네, 상담을 또 이제 하셨던 분 중에 가까운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장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유튜브에 좀 유명한 변호사님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을 담당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매입 매출을 당사자분에게 다 작성을 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인도 그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그 와중에 매출, 매입 뭐 이런 자료들 찾고 통장에 그 수익이 맞나 아닌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 사이에 카드 매출은 계속 상계가 됐고, 그러다 못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희 사무실 다시 상담 의뢰를 하셔가지고 접수를 이제 바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 금지 결정까지 빠르게 허가되어서 매출 상계가 중단됐던 분도 있으셨습니다. 자영업자 회생은 진짜 금지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서류를 완비를 해서 들어가야 또 금지가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면밀하게 따지고 정말 그 사무실이 믿을만하고 경험이 풍부한지, 그냥 사건 수가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어려운 사건, 자영업 사건을 풍부하게 해봤는지를 꼭 따지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카페에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남기신 후기를 몇 개 남겨드릴 텐데 그것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기를 이제 한번 모아보면서 느꼈던 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애환이 많구나. 그리고 훨씬 더 인생을 험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하면서 사시는구나를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후기가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해요. 네. 저도 자영업자지만 그 애환이 저도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감회가 남달랐던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개인 회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사무실을 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변제금도 자영업자마다 다르지만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변제금을 정말 잘 책정하셔야 당장 개신하고 인가나는 것 이상으로 연체까지 쭉 이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카드 매출이 상계돼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